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도 한국어와 한국문화 4단계 중급 2 과정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읽기 부분이고요. 우리 교재에 31페이지, 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은요, 신문 기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꼭 해야 하나요? 작년 혼인율 역대 최저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꼭 해야 돼요?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꼭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요,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없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퍼센티지, 혼인율이 아주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아주 내려가서 가장 낮아지는 것을요, 최저라고 얘기합니다. 이제까지 중에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중에서를요, 역대라고 하는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낮다, 역대 최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 중에서요, 10명 중 6명, 그러니까 60%가 결혼이 무서워요, 두려워요, 자유가 없어져요,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커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무섭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해 이혼율 2년 연속 상승,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올라가고 올해도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상승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상승의 반대는 뭡니까? 하락이라고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벌어서 어떻게 살죠? 이거는요, 맞벌이가 많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 혼자 벌어요? 어떻게 살아요? 돈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맞벌이 함께 벌어야 됩니다. 아내도 남편도 같이 돈을 번다, 맞벌이입니다. 100세 시대, 이제 사람들이요 100세까지 100살까지 살아요. 이런 것들은 고령화 사회를 나타내고 있죠. 고령화 사회가 돼서 행복한 노후, 늙은 후, 그래서 늙은 다음에 어떻게 행복하게 지낼 것인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혼인율이 감소하다, 여기에 이렇게 연결될 수 있고요. 결혼 연령이 높아지다, 결혼을 늦게 해요. 왜요? 결혼이 두려우니까 그렇겠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했습니다. 결혼을 빨리 하지도 않고요, 아예 하지도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하다, 맞벌이, 혼자 벌어서 어떻게 삽니까? 연결되고요. 이혼율이 증가하다,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이혼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어요. 자, 평균 수명이 늘어서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신문기사 제목과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우리는 기사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맞춰 갑시다. 아픈 자녀와 병원 동행이 어려운 부모를 위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주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진료뿐만 아니라 검진, 예방접종도 동행 서비스가 가능하다.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요? 맞벌이 부부, 아픈 아이, 어떡하죠? 아픈 자녀, 아픈 아이,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죠. 이렇게 혼자 사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면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혼자 사는 가구를요, 1인 가구라고도 하고요, 싱글이라고 해서 싱글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늘어나는 싱글족, 그래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변화가 불가피하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땡땡씨는 사물 인터넷 IoT 기기를 활용해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즉시 방문하거나 119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다, 혼자 노인들이 살다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 IoT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거노인, 혼자 사는 노인들이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을 때, 오, 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네? IoT가요,
경찰에게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oT가 목숨을 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마트나 편의점 소포장 작게 포장된 식품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 소포장된 식품이 판매량이 늘고 있다. 소포장 식품 매출 판매량 비슷한 말이죠. 쑥쑥 이렇게 커진다 잘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혼부부 10쌍 중 4쌍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으로 조사했다. 뭐예요? 40%를 얘기하고 있네요. 외벌이일수록 자기 집을 가졌을수록 더 많은 아이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혼자서 벌기 때문에 아내가 또는 남편이 여유가 있어요. 아이를 낳습니다. 자기 집을 가졌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돈이 좀 있어요. 그러면 아이를 낳는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맞벌이에요. 시간에 여유가 없어요. 자기 집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자, 이쪽으로 연결이 되겠죠. 신혼부부 10쌍 중 4쌍이 애 안 낳아요. 40%가 애를 안 낳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32페이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1인 가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1인 가구가 뭡니까? 혼자 사는 집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혼자 사는 집이기 때문에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잠을 자고 혼자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런 1인 가구를 위해서 마트라든가 시장에서는요 혼자 먹어도 괜찮은 소포장 제품, 소포장 식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고요. 1인 가구를 위한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는데요. 그럼 1인 가구는 얼마나 많아진 걸까요? 지금 전체 인구의 30% 정도가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사회적 변화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뭐가 있을까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데요. 정부의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하면 돼요. 아니요, 빨리 해줘야 됩니다. 아주 급한 문제니까요. 시급하다. 이 시급하다라는 말은요, 급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세심한 하나하나 잘 생각하는 잘 고려해서 세우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30%를 차지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생각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혼율 증가, 고령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자, 결혼을 안 하면 1인 가구죠. 그리고 이혼을 하면 1인 가구가 됩니다. 그리고 고령화, 독거노인들도 1인 가구라고 할 수 있죠.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 등장하고 이들을 위한 서비스업도 생기기 시작했다. 상품, 서비스 이런 것들이 같이 오겠죠. 마트나 편의점에는 1인 가구를 위한 채소나 과일 등 소포장된 상품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생필품이나 가전제품도 1인 가구에 맞춰 나온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아파트 오피스텔도요 작게 나옵니다. 혼자 살기 좋은 공간으로 나와요.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으며 청소, 장보기, 대여라는 것은 빌려주는 것, 짐 보관 등 1인 가구를 위한 서비스업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 규모라는 것은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혼자 사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생기는 것이 당연해요. 변화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전통적인 가구 형태에 맞춘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자, 여기 보면 가구라고 있는데
가구는 옷장, 침대, 의자, 책상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요.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가구 형태라고 얘기한 거죠. 1인 가구, 그 다음에 대가족, 핵가족 이런 것들을 가구 형태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목소리라는 것은요, 보이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오피니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 생각, 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이나 혼자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하고 세심한 정책이 시급하다.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하고 배려한 정책이요. 아주 급합니다. 빨리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1인 가구를 위한 서비스 실시 맞습니다. 1인 가구 증가로 소형 아파트 인기 맞습니다. 전체 가구 수의 약 30% 1인 가구 맞습니다. 다 맞는데요.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제목이 될 수 있겠죠. 1인 가구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원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안 하면 1인 가구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혼을 많이 합니다. 이혼율이 늘어나고 있다. 세 번째는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때문에 독거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원인을 얘기했죠. 자, 윗글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골라봅시다.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얘기했고요. 소포장된 상품이 늘어나서 1인 가구가 증가했다. 이건 맞는 말 같지만요. 1인 가구가 증가해서 소포장된 상품이 늘어났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좀 이상한 말이 된 거죠. 여러분들은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요? 네, 맞죠? 밥을 먹어서 배가 고파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다, 틀렸다. 자,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맞고요. 혼자 사는 가구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시급하다, 빨리빨리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4페이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한국 고령화, 인구 고령화의 전망입니다. 2010년, 2020년, 우리는 지금 2022년을 살고 있고요. 2030년, 2040년, 2050년은 이렇게 미래를 전망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많이 늘어나고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죠. 자, 한국은 앞으로 계속 노인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증가할 전망이다. 맞고요. 2050년에는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전체 인구의 절반 몇이에요? 50%가 될 것이다. 38.8%, 50%는 아니네요.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자, 고령화에 대한 신문 기사입니다. 그래서 고령화에 대한 것들 한번 같이 살펴본데요. 좀 큰 글씨로 보도록 할게요. 최근 저출산 현상, 평균 수명의 연장 등으로 그러니까 아이를 적게 낳아요. 아이를 적게 낳고 평균 수명의 연장 오래 살아요. 그래서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한국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변하고 있다. 자,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의 비율이 높은 사회를 말한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 현상은 노동력 부족 문제와 함께 노인 복지부의 증가 등 여러 사회 문제를 가져온다. 자, 여러 사회 문제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노동력 부족 문제가 있고요. 노인 복지비 문제가 있습니다. 부담스럽죠. 즉,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인구의 감소로 인해 사회적, 국가적 성장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
느려지는 것이 당연하다. 아울러 노인들을 위한 건강 지원으로 인해 의료비가 증가되는 등 국가적인 비용도 커진다.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잘 알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준비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알맞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봅시다. 윗글에 나오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고령화 사회의 개념이라는 것은 뜻, 의미와 비슷한 말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고령화 사회는 하고요. 여기에 definition,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죠. 뜻이 나와 있습니다. 의미가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컨셉이 되겠죠.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이 비율이 높은 사회를 말한다. 이렇게 definition,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왔고요. 고령화 사회의 원인,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 때문에, 평균 수명 연장 때문에 원인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런데요. 고령화 사회의 장점에 대해서 나왔습니까? 장점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 글에도 없고요. 좋은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저출산 문제로 인해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다? 맞아요? 아니요. 저출산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 문제로 인해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고령화 사회는 국가의 빠른 성장을 가져온다? 아니요. 반대입니다. 국가의 빠른 성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느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죠. 고령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했죠.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맞겠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읽기 부분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쓰기 부분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